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옷차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혹시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크게 실망한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엔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겉모습이 아닌 더 중요한 신호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람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법을 알게 되고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생길 겁니다. 특히 마지막 4번째 신호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옷차림과 외모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차림을 유지하는 사람은 질서를 중시하고 계획적인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화려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향적이거나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클 수 있으며 대충 입는 사람은 자유로운 성격이거나 사소한 것에 특별히 마음을 쓰지 않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옷차림과 외모는 단지 하나의 기준일 뿐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스타일을 바꾸고 겉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면 진짜 본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겉모습뿐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신호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는 그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일상의 순간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보이는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자기 보호에만 집중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한 순간 돌변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지 않나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실수를 해도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지키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인격을 정의한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과 해결하려는 사람의 차이가 곧 신뢰의 기준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위기에서 보이는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는 선택이며 그 선택이 곧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직장인 민수의 사례를 보면 위기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성실하고 다정한 동료로 유명했습니다. 늘 주변을 배려하고 친절한 인사도 잊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맡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팀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상사의 질책이 예상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나는 분명 확인했는데
내가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것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민수가 위기가 닥치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팀원들은 민수에 대해 실망하였고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팀원인 지수는 달랐습니다. 실수는 그녀가 한 것이 아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라며 침착하게 접근했습니다. 결국 지수의 태도가 팀 분위기를 안정시켰고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평소에는 친절해 보이던 사람도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는 돌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곁을 지키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감정이 극도로 흔들릴 때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위기의 순간에도 감정을 조절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를 조심해야 할지 더욱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는 두 번째 신호는 남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이 잘 나갈 때보다 남이 잘 될 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 성공하는 순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겉으로만 축하하는 척하다가 뒤에서는 깎아내리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죠. 심리학자 시어도어 루비는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잘 될 때 기뻐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립니다. 해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리는 친구 지영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며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해리가 좋은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지영에게 전했습니다. 지영은 처음엔 밝은 표정으로 해리야, 너 정말 대단하다. 축하한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요즘 취업 운이 좋은 사람도 많더라. 내가 그 회사 들어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런데 요즘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내가 오래 버틸 수 있으면 좋겠다. 처음엔 축하하는 듯 했지만 점점 해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의 성공을 불편해하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소식을 들은 다른 친구 은지는 넌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앞으로도 잘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해리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단순히 성격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남의 성공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는 남이 잘 될 때 보이는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나중에는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축하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운이 좋았지 뭐. 혹은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노력과 성취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비교하거나 비꼬는 말투를 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너 요즘 잘 나가네? 잘 나간다고 이제 무시하는 거니? 이런 말은 겉으로는 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질투심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지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의 성취를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과소평가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남의 성과를 자신의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때 기회가 있었으면 했을 텐데, 혹은 그거 사실 나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표현으로 상대의 성취를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그 가치를 낮추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강조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가까이 있다 보면 자신의 성공에 대한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남의 성공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성공 앞에서 질투의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성숙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남의 성공에 대해 질투의 감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극을 받아 스스로 성장하는 동력으로 삼습니다. 반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불편해하며 깎아내리려 합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타인의 행복을 축하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될 때마다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과 겉으로만 축하하는 척하다가 뒷말을 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성장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반면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이 올라갈 때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는 세 번째 신호는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의 태도 변화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힘을 가졌을 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겸손해 보이던 사람이 직급이 오르거나 작은 권한을 가지는 순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팀장이 되거나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갑자기 말투가 변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권력을 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본성이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작은 힘만 가져도 그것을 남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권력 앞에서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태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던 태수는 동료들에게도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해주고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팀장이 된 이후 그의 태도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더 이상 팀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의논하던 문제도 단호한 말투로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죠 라고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예전과 다르게 차갑게 대하며 실수가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려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팀의 민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도 팀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를 조율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내가 말한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았어 라며 리더가 된 후에 더욱 격려하며 협력을 중시했습니다. 권력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해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에는 친절해 보이던 사람도 힘을 가지는 순간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변하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직급이 오르자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동등하게 대하던 사람이 작은 힘을 가지자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합니다. 또한 권력이 주어진 순간 상대를 존중하던 태도가 사라지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공손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진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더욱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지시나 명령이 아닌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며 협력을 우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통해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볼 때는 단순히 평소의 태도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작은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실제 본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권력을 가지는 순간에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권력을 가졌을 때 더욱 독선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작은 힘을 가지더라도 여전히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는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소한 약속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람의 신뢰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결정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실제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고 싶다면 그가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우 씨는 50대 후반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던 중 벤더 업체 대표인 강 대표를 만났습니다. 강 대표는 처음 만났을 때 성실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주었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납품 기한이 다가오자 문제가 생겼는데 다행히 강 대표가 예정된 날짜를 며칠 앞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납품이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씨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두 번째 거래에서도 강 대표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기한을 다시 연기했고 세 번째 거래에서는 생산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또다시 납품을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정우 씨는 강 대표를 신뢰할 수 없었고 거래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거래처인 박 대표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현실적인 납품 기한을 제시했고 혹시라도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었습니다. 진행 도중에 기한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
한 번 발생했지만 미리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고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정우 씨는 강 대표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박 대표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취소하거나 미루고 상황에 따라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성숙한 품격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는 쉽게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미루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이중으로 약속을 잡는 사람입니다. 내일 함께 점심 먹자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더 좋은 선택지가 생기면 언제든지 먼저 약속한 것을 취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내가 꼭 살게, 조만간 다시 연락할게, 이와 같은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중요한 순간에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약속을 지키려 하고 혹시라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신뢰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고립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습관이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책임감 있게 지키고 어떤 사람은 쉽게 깨버립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그가 평소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작은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쉽게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4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겉모습이 아니라 다음의 4가지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신호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 남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선,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의 태도 변화, 약속을 지키는 태도, 이 4가지를 잘 살펴본다면 사람의 본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